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라는 부자가 됐다는데 우리 집 식탁은 더 가난해진 기분입니다. 코스피가 대박이 났다는데 왜 우리는 지갑을 꽁꽁 닫고 있을까요? 주변 식당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사람들이 가격표만 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코스피는 역대급으로 올랐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돈을 벌었는데도 못 씁니다. 아니, 안 씁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건 부자가 됐다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한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2026년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편의점에서는 도시락 하나를 고민하는 자취생이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절반만 채우고 계산대에 가는 40대 주부가 있습니다. 기름값이 무서워서 고속도로를 피하고 국도로 돌아가는 화물차 기사님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제입니다. 주식은 뛰는데 지갑은 닫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괴한 현상의 진짜 이유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스피 오르면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주식시장은 올라가는데 체감 경기는 오히려 얼어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식이 오른다고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 7000이라는 숫자가 주는 마법입니다. 주식시장이 좋으면 내 자산도 불어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죠. 코스피가 20% 올라도 그 과실은 극히 일부에게만 집중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돈을 벌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물가는 로켓을 타고 올라가는데 월급은 거북이 등을 타고 갑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라면 값이 오르는 게 더 무섭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나에 수십만 원을 받아도 우리 삶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밥 한 줄이 7,000원이 되면 우리 일상은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전 현상을 매일 겪고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이 씨는 주식이 올라 수익이 700만 원 났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전세 재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도 무섭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비용도 오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소비 안 합니다. 차 못 바꿉니다. 여행도 안 갑니다. 그냥 통장에 둡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소비보다 방어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닙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지방에서 작은 고깃집 하는 김 사장님. 예전에는 금요일이면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손님들이 삼겹살 1인분 추가를 망설입니다. 술 주문도 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가 역사적 상승이라는데 왜 주변 상가들은 임대 폐업이 늘어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건 투자 수익보다 생활비 압박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취생들은 바로 체감합니다. 배달앱 켭니다. 짜장면 하나에 배달비까지 16,000원 나옵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올랐습니다. 전기요금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냉동식품 쟁여둡니다. OTT 하나 끊습니다. 약속도 줄입니다. 이게 소비 침체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해져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는 돈을 벌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벌어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집값과 교육비가 모든 행복을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돈이 흐르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월급 오르면 동네에서 소비했습니다. 치킨 먹고, 술 마시고, 옷 사고, 학원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돈이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코스피 7000 시대의 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말하죠.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어도 대출 이자로 다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닙니다. 부동산 거품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팔리지 않고 이자만 내는 하우스 푸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갑을 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은 팔기 전까지는 소비에 영향을 거의 안 줍니다. 내 아파트가 2억 올랐어도 그 돈을 쓰려면 팔아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 자산 상승은 소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사람 사이를 돌지 않습니다. 금융 시스템 안에 갇혀버립니다. 결국 소비 위축은 도미노처럼 번집니다. 이게 제일 답답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경제가 살아나는 느낌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양극화 상승장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르는 사람만 계속 오르는 구조입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초대박이고 관련 대기업은 좋아졌습니다. 수출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동네 경제는 다릅니다. 분식집은 힘듭니다. 미용실도 어렵습니다. 동네 카페는 폐업 고민합니다. 고용이 줄어드니 다시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2026년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습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길까요? 코스피는 한국 전체가 아닙니다. 극소수 대기업 비중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만 올라가도 지수는 크게 뜁니다. 하지만 여러분 통장은 삼성전자 실적 따라 안 오릅니다. 이 차이가 사람들을 더 허탈하게 만듭니다. 뉴스에서는 수출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트 갑니다. 사과 5개에 만원 넘습니다. 외식 한번 하면 가족 4인 기준 10만원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라 경제 좋다는데 왜 나는 더 힘들지?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심리입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절대 소비 안 합니다. 돈이 돌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여행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가족 여행 가면 숙소부터 잡았습니다. 지금은 할인부터 찾습니다. 휴게소 음식도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면 기업도 투자를 줄입니다. 기업이 투자 안 하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시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불황의 악순환입니다. 특히 청년층이 심각합니다. 20대는 이제 돈 쓰는 재미보다 살아남기 전략에 집중합니다. 데이트 비용 부담됩니다. 결혼은 더 어렵습니다. 출산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 불경기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 갔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투자 자산 없으면 계속 뒤처진다는 공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안 씁니다. 소비보다 투자합니다. 이게 경제를 더 얼게 만듭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인은 유독 불안할까요?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집 한 채 가격이 인생 전체를 흔듭니다. 두 번째는 교육비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 번째는 노후입니다. 연금만 믿기 어렵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평생 생존 게임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죄책감처럼 느낍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멈추면 내수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수가 무너지면 자영업부터 붕괴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결국 직장인에게도 옵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자산이 많을수록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잃을까 무섭기 때문입니다. 주식 계좌에 사람 심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소비보다 계좌부터 봅니다. 경제 중심축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오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동네 상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중산층 소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경제는 점점 극단적으로 양극화됩니다. 고급 소비만 살아남습니다. 명품 가방 가격 오르는 거 보셨죠? 1년에 몇 번씩 올립니다. 그런데도 줄을 서서 삽니다. 명품은 잘 팔립니다. 반면 초저가 상품도 팔립니다. 그런데 중간 가격대가 무너집니다. 중저가 브랜드는 힘들어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허리가 사라지는 경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완벽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소비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맛집 한번 가고, 가까운 여행 한번 가고, 좋아하는 취미 하나 유지하는 겁니다. 그 작은 소비가 동네 경제를 살립니다. 또 하나 앞으로 더 중요한 변화가 옵니다. AI가 일자리를 바꿉니다. 플랫폼 경제는 더 강해지고, 고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핵심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느냐가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가장 부담되는 건 뭔가요? 부동산 이자, 식비, 교육비,
아니면 미래 자체가 불안하십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